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12.3 내란 사태에 이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빚어지면서 부산시가 추진하려던 핵심 사업들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부산시가 지역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부산을 남부권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박형준 시장의 국회 천막 농성 등으로 법안 통과를 재촉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미지근한 반응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준 법안이라는 인식이 쌓인 상태여서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석상에 오르기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산업은행 본사를 서울에 둔다는 산업은행법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에 대해 그동안 민주당이 공공연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업은행 본사를 지역구에 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번 12.3 내란 사태를 통해 더욱 입지를 단단히 하면서 반대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에어부산 존치 문제와 해사 법원 부산 설치도 현재로선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 정치권에서 지역의 현안 정책들을 수면 위로 올릴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12.3 내란 사태 여파 등으로 환율이 급등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지역 업체들은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분으로 가격에 반영할 수 없고 물류비까지 오르고 있지만 자체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어 피해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서구에 있는 A연마제 업체는 이번 원달러 환율 급등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환율이 출렁거리면서 원자재 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잃을까봐 상승폭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물류 운임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었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하면 중국산 저가 제품에서 완전히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업체 관계자입니다.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오르게 돼 있으니까 원자재를 저희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조달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물류 운임 등이 상승하니까 비용 부담도 큽니다. 철판을 수입해 내수 위주로 공급하는 비철강 회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 대금의 50%는 환해지를 해놨지만 나머지는 무방비 상태여서 날이 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수입 비중이 높은 지역기업 30곳을 긴급 조사한 결과 철강, 식품 등 원부자재 수입업체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차손과 영업이익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원청과의 계약 구조와 경기 불황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판매가 조절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상의 서영훈 과장입니다. 이제 한해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들은 한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지역기업의 경우 환율 방어를 위한 자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 대책이 절실한 모습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항이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북미로 향하는 마지막 기항지로 주목받으며 환적 화물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이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사상 최대인 2,430만 TEU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2,315만 TEU보다 약 5% 증가한 수치입니다. 글로벌 해운 시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홍해 사태 등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부산항은 전략적 물류 운영으로 아시아 대표 허브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북미행 화물을 실은 선박들이 마지막으로 기항하는 항만이 부산항입니다. 부산항은 아시아 물류를 집중적으로 모아 대형 선박이 북미로 출발할 때 화물을 가득 채우는 소속률을 극대화했습니다.
부산항의 북미양 라스트포트 노선수는 26개로 중국 상하이와 선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선사들이 부산항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이은혁 부장입니다. 늘어난 물량을 보면 전체 물량은 한 120만 TU 증가한 걸로 이제 저희가 전망을 하는데 120만 TU 증가분 중에서 약 100만 TU가 환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환적 물량이 사실 전체적인 증가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프라 확충도 한몫했는데 올해 개장한 신항 제7부두는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로 빠르고 정확한 하역이 가능해지는 등 부산항이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부산시 현안 사업들이 안개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긴급 회동을 합니다. 박 시장과 이 위원장은 내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회동을 하고 지역 현안과 경제, 민생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동에서는 특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차질이 예상되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에어 부산 존치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오후 서울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0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일선에서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부산 비상행동은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동조한 부산시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부산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SNS에 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국민의힘 박종철 의원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그대로 읽은 같은 당 정채숙 의원 등을 직격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자를 지지하고 동의한 시의원들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부산 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형제복지원과 같은 인권유린이 자행된 덕성원의 피해 생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덕성원 피해 생존자 42명은 최근 부산지법에 우리나라와 부산시를 상대로 462억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인권침해 국가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부산은 지금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0도, 최고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아 더 춥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6.7도, 습도는 41%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강민정,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